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여전히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요 근래 이제 이틀간 시장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간 좀 시장이 많이 올랐었죠. 시장이 또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일단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뭐 개별적인 악재는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죠. 중동 리스크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지수에 대한 급격한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감, 원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갖가지로 불안정한 리스크,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불확실성 리스크로 여파를 확대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 아마 체감 온도가 확실히 옛날보다는 다르다는 게 여러분들 눈에 딱 띌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통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요. 지수가 좀 많이 빠져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죠. 많이 빠지면 마이너스 한 3%, 정말 많이 빠지면 한 마이너스 4%.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한 7%, 마이너스 8%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가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많이 오른 만큼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만큼 차익 매물도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 형국으로 놓고 보면 뭐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오른 만큼 빠지는 것도요. 강도 자체가 큰 것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을 보니까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게 보통 이게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더라고요. 시장이 매번 좋을 때는요. 개인들이 신용 매매를 해요. 신용 매매. 이게 뭐냐 이제 너도 나도 주변에서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 뭐 모든 투자 자산이 그렇지만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유 자금으로. 근데 이 여유 자금을 넘어서서 내가 없는 돈을 끌어다 쓰는 즉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신용. 이 신용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용 잔고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제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도 봤을 때도 한 13조 정도 됐었거든요. 신용 잔고가.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신용잔고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올라가는 드라이브 자체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신용잔고가 일부 털리고 다음 상승 때요, 더 건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을 썼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기간 안에 결국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못 갚는다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그냥 반대 매매를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하한가의 물량 걸어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미수금을 못 갚는다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종목이 팔려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절대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여유 자금으로 꼭 투자하세요. 신용 쓰기 시작하면요.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신용을 써서 돈을 벌었을지언정 거기에 너무 맞들리게 되면은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꼭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뭐다?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닥에서 못 잡았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수 레벨 다운 현상이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 아마 제 예상에는 당분간 며칠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이제 지수도 지지, 방어선을 구축을 시켜주는 그 구간대 도착하게 되면요. 일부 쉬어가는 이런 횡보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물량이 소화가 되고 매집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또다시 지수가 상단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서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뭐 매집을 한다든지 조금 더 단가를 싸게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보시면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지만 자, 연기금도 지금 계속 사고 있죠. 기타 법인도 계속 사고 있고요. 보험 계속 사고 있어요. 얘네들이 미쳤다고 지금 가격에 살까요? 연기금에 특히.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는 성격이 큰데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들어와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인식 자체를 여러분들 항상 다르게 잡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지금 빠지는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빠지죠.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터는 상황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차익을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물량을 털고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은 또 기회다 싶어서 사고 기관 금투 사는데 사실 이 물량이 지금 여유 자금으로 사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신용잔고가 포함되어 있는 수급으로 사는 거면 아마 한번 뭐 반등은 나오겠죠. 나와도 또 레버리지를 터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없으신 분들은 기회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스피탈시스가 일단 지금 6개월 선을 밀리면서 종가로 마감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1년선이죠. 그리고 2년선 아직 구축을 시켜줄 수 있는 두 개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일봉상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 뭐 추세가 무너진 상황은 아닙니다. 추세가 무너진 상황도 아니고 48일선이 아래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매수하고 그냥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운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저점에서 운 좋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다 먹는 솔직히 이런 분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신고가까지 먹는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 대응이에요, 대응. 내가 어떻게 고점에서 잡았어도 이거를 어떻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추후에 수익을 좀 극대화를 시키냐.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 빠지는 부분들을 힘들어할 필요 없이 저는 오히려 이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항상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투자할 때도요.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요.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꼭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면요. 오늘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새로운 이슈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적인 악재로 빠지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의 뭐 단독적인 재료가 뭐 지금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매번 이제 동시에 이제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에서 동일하게 이제 해드리는 말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듣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융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PPT에서 전부 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슈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8시간 전에 일단 뭐 수익성 개선 주목, 증권가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 개화, 뭐 견조한 성장, 그리고 뭐 목표가 계속 올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뭐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그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헤드라인 자체는 또 어제랑 거의 비슷해요. 목표가는 왜 또 계속해서 올라와 있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AI 서버 투자판에서 지금 뭐 삼성이 쫓아온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뭐 삼성, SK하이닉스 양대 구조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가 많이 뉴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기판 쪽까지도 지금 침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왜 또 목표가가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올라가는지 그 여부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답은 뭐냐? 기술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결국에 증설의 시간표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3월 3일 기준으로요.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올렸죠. 자,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에서 PER이 49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파 계획 변경을 반영을 해서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 EPS를 각각 얼마로 했어요? 8.7%, 17.1% 상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핵심적인 드라이버 자체를 놓고 보면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초기화가 돼서 EPS가 상향이 되고 다중적층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확대가 돼서 판가가 상승을 한다는 게 핵심적인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밸류에이션을 역산을 하면 돼요. 자, 18만 원에 나누기 49배를 하면 되죠. 그럼 EPS가 3.673이 나와요. 자, 그럼 결국 증설 속도가 EPS로 찍히는 속도가 핵심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 18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키우는 바깥쪽 바람은 뭐가 있냐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 트렌드 포스 그리고 SIA 이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죠. 1월 20일 날 발표를 한 기준입니다. 자, 2026년 서버 출하가 12.8% 늘어났고요. AI 서버에 대한 출하가요. 플러스 28%가 뛴다고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SIA 같은 경우는요. 1월 8일 발표한 자료에서 2025년 11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약 7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8%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칩 매출 총량이 커지는 국면이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드 기판에 대한 병목 프레임이 더 설득력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설득력을 더 얻는 구조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서버가 늘면요. 칩만 팔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서버 안에서 이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도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뭡니까? 800G 그리고 1.6T에 대한 부분들의 네트워크가 고속화. 이 부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고속화가 될수록 그 길을 버티는 뭐가? 보드. 이게 두꺼워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 보드가 두꺼워져야 된다는 것은 층수를 계속 올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층수를 계속 올려 나가야 된다는 쪽에서는 초고다층 그리고 다중저층에 대한 부분들이 기판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실제적으로 메이저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의 주요 키워드이기도 하고 지금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끌어올리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왜? 구조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AI가 정말로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스페타시스는 어차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2025년도 실적을 딱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월 3일 날 보도를 했었죠. 2025년도 매출이 1조 800억 원 정도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2047억 원 정도가 나오죠. 근데 영업이익이 보시면요. 전년 대비 몇 프로가 늘었습니까? 100%가 늘어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짚어보게 되면은 2047억 나누기 1조 888억이면요.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나오냐? 약 18.8%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호황 숫자라기보다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믹스가 바뀌는 구간에서만 나오는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호황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품 믹스 전환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자꾸 이스페타시스를 한 시점에서도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부분들을 좀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3월 4일 신한 리포트 요지로 놓고 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목표가를 16만 원 앵커로 잡았죠. 근데 2027년 예상 EPS 자체를 현재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PER을 현재 35배 기준으로 예상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이 말해주는 부분들이 딱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제가 이제 이거 PPT 만들었을 때가 한 10만 2천 한 300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페타시스 가격 보니까 아까 9만 원대인가 그랬죠? 9만 이제 1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네요. 일단은 뭐 이 10만 2,300원대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계산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큰 호가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계산 기준으로 하면요 10만 2,300원 나누기 EPS 4,529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주는 2027년 예상 기준 PER이요 약 22.6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주는 PER이. 그러면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기에는 리포트가 쓰는 멀티플 35배와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이 산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목표 멀티플로만 놓고 보면요. 한국투자증권이랑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목표가 앵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것도 이대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49배 정도가 나와요. 이건 35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 격차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다소 현재가 기준으로 놓고 볼 때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걸 굳이 추후에 대한 부분들의 대응, 계산법을 가져다 놓고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의 본업 구조를 여러분들 딱 놓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일단은 초고다층, 다중저층에 대한 부분들의 MLB가 결국에는 어디 쪽으로 가요? AI, 가속기 서버 쪽에 붙죠.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랑 스위치, 라우터 쪽이 지금 800G 부분들로 차세대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럼 결국 차세대로 올라가면서 뭐가 됩니까? 물량과 단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블렌디드 ASP, 즉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방어가 되는 거죠. 판가가. 그러니까 다중저축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평균 단가도 방어가 되는데 판가 역시도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핵심적으로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내용 키워드가 이거예요. 다중저축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추가 캐파 업사이드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동시에 언급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다른 종목들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조금 느슨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좀 떨어지는 역성장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스페타시스는 구조적으로 동시에 동반 성장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울기 성장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팩트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초고다층이랑 다중저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유로 해서 좀 이해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차선을 여러분들 층층이 쌓은 이 입체 고속도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캐파 초기 증설은요. 뭐가 되냐? 손님이 몰리기 전에 뭐예요? 주방 동선을 먼저 넓히는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3월 3일 리포트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예요? 다중저층의 비중 확대, 또 그에 따른 블렌디드 ASP 상승, 그리고 추가 캐파 업사이드,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걸 같이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손님 전에 주방 먼저 확장을 한다 라는 부분들. 이게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말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냐? 단기 체크 포인트 자체를 딱 놓고 보면요. 현 시점에서는 증설의 속도가 말로 끝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올해 상반기 때 가동률 그리고 수율이 계획대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블렌디드 ASP가 결국에는 리포트 가정대로 기울어지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은 되는 거겠죠. 그리고 2027년에는요, 확대된 캐파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EPS로 확실히 반영이 되는지, 그게 결국 중장기 검증 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반대로 약세 쪽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수율과 가동률, 램프업이 지연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높은 PR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단기간에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이게 단기 변동성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기에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기 약세일 뿐이지 완전히 추세를 무너뜨리는 약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딱 넘어가서 놓고 보면요. 지금 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가를 가장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죠. 신한투자증권이 16만 원, 딱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 평균을 환산치하면요 한 17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가 아까 다시 10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지금 보면은 10만 원대까지 딱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뭐 애프터마켓까지도 보기는 해야겠지만 10만 원대에서 종가 마감해 준다고 했을 때 얼추 현재가 뭐 99,100원에서 10만 원대 사이라고 놓고 봐도요. 현재 그냥 리포트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요. 약 66% 이상의 상승 여력, 갭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 계산, 나름대로 제 계산을 붙여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적용을 했었던 12개월의 EPS 18만 원이랑 그리고 거기에 나누기 49배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3,673억 원으로 역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EPS를 시장이 그대로 믿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할 경우에는요. 현재가를 12개월 퍼아워로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요. 약 27.9배 정도가 돼요. 이 정도를 주는 셈인 거예요. 시장이 주는 PER이. 그러면 현재 리포트가 쓰는 PER 기준은 얼마였어요? 35배에서 49배 사이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로 만약에 리레이팅이 되려면요. 증설 효과 그리고 플러스로 EPS로 실제 반영이 되는지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겠죠.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캐파 당김이 올해 숫자로 얼마나 빨리 찍히냐 그게 이스페타시스의 가장 큰 해결책이 될 거고요. 그 답이 나오는 시점이 진짜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눌릴수록 저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은 그 새로운 이슈를 베이스로 해서 또 제가 쉽게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언제든 여러분들 뭐 시장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막 힘들어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가 또 기회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고요. 좋은 종목들은 또 이럴 때 마켓으로 또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은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스페타시스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